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전까지 마이그레이션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잠시 멈춰있는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수는 약 685만 개를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4026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총 마이그레이션의 수는 약 5만 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7,700여 개를 분석을 해보면요. 락원 물량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약 605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갑의 92% 정도가 2,0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 마이그레이션 양은요 2.16파이로 나오고 있고 최대 마이그레이션 양은 9,012파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을 보면요. 비트마트 거래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순위를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에서 비트마트 플랫폼에서 가장 핫한 코인들, 보통은 펌핑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코인이나 현 트렌드에 맞는 코인들이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여기서 파이가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파이는 이 중에서 아직 상장된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엄청난 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트마트 컨텐츠에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꽤 긴 시간 동안 파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중 한 가지로는 파이의 오픈메인넷으로 전환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비트마트 거래소 측에서는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이 파이의 현물 상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초반부터 이 파이의 대형 커뮤니티를 비트마트 거래소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트마트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거래소 순위 약 16위 정도에 올라와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2022년 말에 HTX 거래소가 파이 IOU 토큰을 무단으로 상장시켰을 때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똑같이 파이 IOU 토큰을 무단으로 상장시켜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어팀과 협의가 되지 않았던 IOU 토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픈메인넷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파이 현물 상장을 정식으로 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홀더들은 이 미국 대선의 결과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에서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이 미 대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몇 가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선은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각 주에서 투표 결과가 집계되고 있지만 주마다 투표 마감 시간과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결과 발표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는 당일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중 누가 당선 확률이 더 높은지는 전문가들조차 확신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시즌이 맞기 때문에 국내 비트코이너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오태민 작가님, 오태민 교수님은 어제 딜사이트 경제TV에 출연을 해서 한 30분 정도 미 대선과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몇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계획임을 밝혔고요. 현재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은 약 20만 개에 달하고 있는데 향후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더 장려하고 매년 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태민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단순히 선거 전략을 위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 후보를 보면은 실제 암호화폐와 이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럼프의 아들들이 현재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 트럼프 자신도 직접 NFT와 코인 투자에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그의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따라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여러 분석에 따르자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2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와는 달리 바이든 후보가 급격히 물러나면서 대체된 인물이기 때문에 해리스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따라서 현재까지는 현 미 바이든 정권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소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는 등 점진적인 발전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민주당 또한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다소 느리게 진행을 시키긴 했지만 밑바닥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진행시키는 모습을 볼 수는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궁극적으로 양당 모두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래서 누가 되었던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게 됐고요. 또 핵심적인 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매 4년마다 오고 있고 이것이 미 대선 주기와 겹치게 되면서 항상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에서 8개월 후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여러 얽혀있는 호재들이 한 번에 반영이 될 확률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올해 반감기는 4월경에 진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 초반 6개월이나 그 이상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비트 채굴자들이 갑자기 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비트 매도 물량이 시장에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공급 쇼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사이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반감기가 시작이 되고 반년 이상 지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펌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왔었고요.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서서히 진입을 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더 큰 상승을 이뤄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석 자료를 보면요. 국내 코빗 리서치를 한번 보면요. 여러 가지 분석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라고 부르기는 힘이 드나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로 가서 번스타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결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트럼프 후보 당선 시는 비트코인이 2달 동안 8만에서 9만 달러까지도 상승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5만 달러 테스팅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또한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누가 당선이 되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비트코인이 2026년 이전으로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당선 확률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트럼프가 당선에 실패를 하면은 비트코인의 실망 매물이 충분히 나올 확률이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에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국내외 암호화폐 전문인들의 분석 자료를 대충적으로 다 모아서 보았을 때는 공통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패턴으로 보았을 때는 미 대선의 결과가 발표가 되면 불확실성 제고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항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고 올해 또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상승 베팅을 더 높게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후보의 당선일 경우 단기적으로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단기 하락을 예상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큰 움직임이 없는 관망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73,000부터 75,000까지 매도 물량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저항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지지 라인을 보더라도 65,000달러 선에서 매도 물량보다는 촘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고래 지갑도 물량을 단기적으로 던진 후에 그 후에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차트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위아래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모두 좀 관망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도미넌스에서 6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 대선 이후에 가장 먼저 움직일 코인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비트코인 하나로 암호화폐 시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트 인덱스를 보더라도 수치가 29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75와 같은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은 알트 시즌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25 정도면은 완벽한 비트 시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29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보다는 비트에 지금 비중이 많은 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것도 지난 알트 시즌의 차트를 보았을 때는 이 비트의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서 40일 정도 있으면은 알트 시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해볼 수는 있겠고요. 물론 이건 차트적인 거고요. 물론 이것은 여러 변수가 모두 합해져서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알트보다는 비트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이를 생각을 해보면요. 파이는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로 오픈 메인넷 전환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내년 6월 28일 전으로는 어떻게든 무조건 오픈 메인넷이 나와줘야 합니다. 일단 첫 시작에 타이밍과 운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거래소에서 정식 현물 상장을 시작을 한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 SEC의 게리 겐슬러가 해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리플 또는 여러 알트코인들이 큰 불확실성에서 해소가 되면서 또 비트 시즌에서 알트 시즌으로 전환이 되고 이 알트코인으로
큰 자금이 유입되는 그 시기 초반에 파이가 첫 상장을 맞추게 된다면 이 초반에 파이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가격대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파이를 거래소의 중력을 벗어나서 실생활 암호화폐, P2P 거래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이가 거래소나 시장의 흐름과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파이도 역시나 투자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파이, 그리고 생태계적으로 바라보는 파이, 이 모든 거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